자, 해품모 14회 21번을 볼게요. 앞으로 해품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우리 교재가 이제 까다로운 교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영상으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각 반별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처리를 할게요. 21번하고 30번 해설입니다. 이제 나머지 문항은 따로 지금 영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짚을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점을 지나고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했어. 그래서 이게 기울기라는 거지.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y는 mx라고 예를 들어 보면 m 자체가 gt입니다. 근데 이 t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원점에서 직선을 긋게 되면, 자, 대신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1에서 스타트를 끊는다는 거지. 2 플러스 t겠죠. 그럼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질 때,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접하는 곳이 기울기가 가장 작은 gt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또 고려를 해야 되냐, 이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아니죠,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야기죠. 자, 더 위로 올라갔을 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느낌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울기의 최소값이 뭐가 되자면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에서 2 플러스 t, 그래서 여기에서의 gt 값은 접선이 아니라 gt는 뭐가 되냐면 그냥 1분의 2 플러스 t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경계선이 뭐겠어? 경계선이 뭐냐면, 이들 둘의 경계를 뭘로 잡을 수 있냐면, x가 1일 때 2의 x 플러스 t에서 접하는 경우가 경계선이 되겠죠. 그죠? 접하는 경우가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t를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t는 0이 나올 겁니다. t가 0일 때 접점이 1이 돼요. 알겠어? 그건 이미 뭐 사실 외우고 있습니다.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원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접하는 접점이 1이 되는 경우, 그죠?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럼 t가 0이어야 됐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면 t가 0보다 클 때랑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로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t가 0일 때의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요 이야기가 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 보는데 t가 0보다 작을 때가 좀 편하겠죠, 그죠? 아니, 불편하겠죠?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은, 그럼 그때 접점을 모르잖아, 그지? 접점을 알파, 2의 알파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2의 알파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죠? 2의 알파 플러스 t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 gt라는 녀석이 2의 알파 플러스 t인데 뭔가 좀 그렇지. 변수가 지금 알파가 추가됐단 말이야. 잘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gt를 적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분 구간이 쪼개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요 이 음수일 때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2의 알파 플러스 t를 뭘로 적분? 변수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t로 적분. 그 다음에 0에서 2의 제곱은 처음처럼 평화롭게 2 플러스 t가 기울기가 돼가지고 요거 적분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요 뒤에 있는 부분의 적분은 굉장히 쉬워요. 적분이 쉽고, 여기 밑에 있는 걸 해보면은, 자, 밑에 있는 식을 적분을 해보면 구간이 쪼개져야겠다.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2의 알파의 dt가 이 문제의 관건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tdt는 겁나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쌤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문제를 적분을 할 때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딱 기억합시다. 알파와 t의 관계식을 찾으세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도 그렇고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파와 t의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알았지? 그 관계식을 찾아서 걔를 뭐 하자? 미분을 해버리자. 오케이? 걔를 찾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걔를 미분하자. 그렇게 되면 dt가 뭘로 바뀌겠어? d 알파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dt가 d알파로 관계식은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거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직선은 원점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론적으로 y는 2의 t, 2의 t가 아니고 2의 알파죠, 그죠? 2의 알파 플러스 t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접점이 자꾸 너무 알파만 t만 써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2의 알파 플러스 t. 기울기가 지금 요거죠. 잘못했네요. 2의 알파. 얘가 어디 지나요? 얘가 0,0을 지난다. 요걸 좀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0은 뭐예요? 2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t가 돼서, 그치?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알파와 t의 관계식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t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알파 마이너스 1의 2의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나?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dt는 뭐가 됩니까? 알파 2의 알파 d알파 이렇게 양변 미분을 해서 만들면 적분을 할 때 치환적분 형태의 모양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dt를 d알파로 바꿔가지고 적분을 하면 21번 해결됩니다. 다음 30번 넘어갈게요. 자, 30번입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일단 유리함수처럼 생긴 그러한 함수가 이제 보이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F3하고 F4랑 FE. 근데 숫자는 순서대로 안 가는데 함수값이 좀 FE가 가장 커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의 상황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어차피, 지금 이 함수도 유리함수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점근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근선을 고려를 해야 되고, 자, 일단은 분모가 0이 되는,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는? x가 로그 2의 마이너스 a가 되는 애가 이제 점근선이 될 수 있죠. 그죠? 이해됩니까? a가 음수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단 a가 이제 음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a가 음수일 때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치역에 속하지 않는 정수 개수가 3개 이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a가 양수는 안 되나? 그러려면은, 자, 일단 가조건에 해당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돼요.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함수를 미분을 해봅니다. f'x를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분모의 제곱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a에 2의 b제곱 그리고 더하기 3a 30 곱하기 2의 x의 ln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에 얘가 증가를 한다는 건, 만약에 a가 양수가 되면은 얘는 전체적인 프라임이 0보다 커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요 F3, F4, FE 요 모양은 증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는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생각하면은 점근선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점근선이 있어요. Y값도 봐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가게 되면은 점근선 마이너스 A분의 30이 점근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가능성을 보고 각각의 그래프 케이스를 좀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a가 현재 음수입니다. a가 음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2b에 더하기 30 이 부분, 요게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 f'x가 0보다 클 수도 있어. 그죠? 자,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는 왜 프라임이 0 이상이면 0보다 크면 안 된다고 했냐? 그게 전체적으로 모든 함수가 0보다 그냥 계속 커버리면 가의 말이 말도 안 돼. 그죠? 근데 이 함수가 중간에 끊기면 말은 될 수 있어. 그래서 함수가 점근선은 존재하지만, 근데 증가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로 따지면 약간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된다 그러면 이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 2 같은 게 있고, 이게 점근선이야. 점근선이면 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어때? 관계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조건들을 보시면 돼요.
맞지?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자, 점근선을 그려보면은, 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30이라는 y값, 점근선이 오고요. 여기에 이제 로그, 뭐였어? 아까 로그 2에 마이너스 a라는 점근선이 와. 그러면 함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러면 말이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는 점근선, 그죠? 왼쪽에 놓여야 되고 3은 점근선 오른쪽에 놓여야 돼. 그리고 뭐 4가 이쯤 오면 되겠지. 그럼 이건 상황이 말이 되네요. 말이 되면 로그 2의 마이너스 a가 무슨 뜻이야? 2하고 3 사이란 얘기야.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a가 음수이면서, 자, 두 번째 a가 음수이면서 그 다음에 a 곱하기 3b, 아까 프라임의 분자 있죠? 분자 2b지. a 곱하기 2b에 30은 0이 된다고 하면 기울기가 0 돼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안되고, a가 0보다 작은데 a 곱하기 2b 더하기 30 부분이 0보다 작으면은 프라임 값이 어때요? 중간에 함수가 끊겨도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거지. 가능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얘는 일단은 어느 부분은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치?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함수가 어때? 요렇게, 아니다, 반대다, 그치? 방향이 반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의 조건을 맞지 않죠.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서쌍을 찾을 때 1번 케이스, 여기 1번 케이스를 기준으로 순서쌍을 찾아줘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일단 순서쌍 어떻게 찾냐? a의 범위가 나왔죠. 그러면 a를 하나씩 나눠서 봅시다. 마이너스 5일 때, a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면은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a분의 30인데 이게 얼마가 돼? 6이 되죠. 점근선이 6이 됩니다. 점근선이 6이 돼서 y값의 범위, 자, 치역에 속하지 않는 정수가 3개 이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죠? 치역에 속하지 않은 정수 3개 이하다. 그러면은 자, 저 치역 잘 봐. 치역에 속하지 않는 구간에 해당되는 정수값은 점근선 근처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쌤이 여기다가 그래프를 따로 뭐 그리진 않았, 그 표시를 안 했지만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점근선 자체가 하나가 더 있죠. 기본적인 점근선 뭐예요? 기본적인 점근선 뭡니까? 여기에 2의 b제곱이라는 점근선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정수가 3개를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2의 b제곱이라는 녀석은 6에서 어떤 범위에 해당돼야 됩니까? 6보다는 작고, 그럼 3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3까지인가요? 그래야 되겠죠. 어차피 점근선은 닿지 않으니까, 요런 상황이 와야 됩니다. 알겠죠? 2의 b제곱이 더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의 상황이 오겠네요.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겠지. 2의 b제곱 자리하고 마이너스 a분의 30의 자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와야 될 건데 뭐 크게 상관은 없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야 3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b의 값은 2가 되면 되나요? 그러면 딱 맞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a가 마이너스 6일 때를 볼게요. a가 마이너스 6이면은 마이너스 a분의 30이 이제 5가 되겠죠? 그죠? 점근선 두 개의 위치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30이 5가 되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도, 그러면 2의 b제곱 자체가 5하고 이번에 3개가 되니까 이 사이에 존재를 해야 돼. 따라서 이제 b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이제 마이너스 7일 때를 생각해보면, a가 마이너스 7이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32, 이게 한 4.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의 b제곱, 4보단 크죠. 그래서 4가 될 수 있어요, 얘는. 그지?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4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가 될 수 있고,
2의 b제곱이 4가 포함이 되면서 1, 2 들어가줘야 원하는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b의 값은 가능한 게 1과 2겠지. 정리해보면 이거야. 자, a가 마이너스 5일 때 b가 2가 나오고, a가 마이너스 6일 때는 b가 똑같이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7이면 b는 2개가 나와. 그래서 순서상의 총 개수는 4개의 순서상을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근선이 2개니까 정근선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 문제의 조건에서 그 치역에 속하지 않는 정수가 3개 이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